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정준하 입법조사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 많이 생소한 표현이죠.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뒷마당에 모래틀을 만들어 놓고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 없이 마음껏 뛰놀게 했다고 합니다. 운동장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래틀 안에서 부모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전소리를 듣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규제 샌드박스는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원래는 법 제도적 규제로 인해 정부가 하지 말아라 하던 것을 일정한 틀 안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규제를 풀어서 안전하게 해봐라 하게 만든 것이지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아이의 즐거움만큼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편익이 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 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특정 공간, 특정 대상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역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서 동일 주방을 다수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 A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 주방을 활용한 요식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정부는 7월에 A기업의 여러 지점 중 하나를 대상으로 공유 주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기술의 출현에 맞추어 기존의 규제를 조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규정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다양한 법령 체계를 모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법제도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기술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법제도와 규제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법체계의 안정성을 낮추고 기존 제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ICT 규제 샌드박스의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자를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CT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법령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실험적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에서 ICT 융합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규제 샌드박스 패키지에 들어있는 실증 특례, 임시허가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증 특례는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현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임시허가는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실제 이용자에게 판매,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해진 절차를 밟고 문서를 만드는 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or.kr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가진 분들에게는 규제 샌드박스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는 것이니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정식 법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 조치와 적극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의 심의 의결 과정과 내용이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경험과 정보는 향후 법제도 개선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에는 법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 조치에도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